안녕하세요. 디지털 생활제한 유장입니다. 저희가 줌을 한번 써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조별로 뭔가 모아서 회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있는 기능이 소회의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소회의실은 전체 방이 있고요. 그 밑에 작은 소회의실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서 각각 회의나 수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의나 수업이 끝나면 전체 방에서 만날 수가 있죠. 이게 소회의실 기능인데요. 이 소회의실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본적인 기능, 조별로 모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스트가 사람들을 그룹별로 만들어 놓고 호스트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나오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나오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줌에서 빈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1대1로 대화하는 겁니다. 채팅으로밖에 대화할 수 없는데요. 나는 1대1로 얼굴도 보여주고 목소리도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소회의실 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만 딱 초대를 하는 거죠. 여기서 1대1로 대화를 하고 내보내면 이 공간이 1대1 상담 공간이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회의를 만든 다음에 소모임을 또 만들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회의를 만들기 전에 사람들을 할당시킬 수가 있어요. 즉 사전 할당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명일 때 요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활용법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할 거는 소회의실 기능 켜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면요, 내 계정이 보이고요, 내 계정에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을 누르시면요, 이곳에서 저희가 소회의실 기능을 켤 수가 있습니다. 회의 중 고급을 눌러보시면 제가 소회의실 기능을 이렇게 보통 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켜주시면 그때부터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지금 줌 회의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소회의실 기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회의실 기능을 켰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소회의실 이렇게 아이콘이 뜹니다. 이 아이콘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지금 보면 소회의실 몇 개 만들지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저를 빼고 4명이니까 2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회의실 수를 2개로 만들고요. 자동으로 넣을지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수동으로 넣을지 제가 일일이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동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회의실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개가 만들어졌죠. 여기다가 저희가 한 명 한 명씩 넣을 수가 있어요. 넣기 전에 여기는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뭐 1조 여기다가 네 하고 1조, 2조를 넣으면 사람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조하고 2조하고 이름을 넣으면 조를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회의실 추가를 누르면 이게 세 번째 회의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3조 해볼까요? 3조? 네, 3조. 자, 이게 회의실이 만들어지면 마지막 조에다는 넣지 않고요, 2개의 회의실에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조에 사람을 넣고 싶다 그러면 할당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고길동이랑 김길동 2사람을 넣고요. 두 번째 할당을 누르면 맹길동, 홍길동 이 2사람이 들어갑니다. 사람의 이름 위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내가 다른 조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다른 조에 할당된 사람을 교환으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제가 홍길동이랑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곳에서 어떤 조에다가 사람들을 배치할지를 정해 놓고 여기에 있는 모든 회의실을 열기를 누르면 딱 그때부터 소모임이 한꺼번에 만들어집니다. 조 편성이 끝나면 이제 모든 회의실 열기를 누르면 각 회의실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여기 옵션을 딱 눌러보시면요, 옵션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회의를 좀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를 자동으로 소회의실로 이동합니다 라고 하면 의사를 묻지 않고 모두 다 회의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체크가 되지 않으면 한 명 한 명 의사를 묻고 그 사람의 화면을 터치해 주셔야지만 회의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이거를 체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가 언제든지 다시 메인 화면, 전체 화면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허용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회의실 닫는 카운트다운이 있는데요. 마무리하고 나오세요 라고 해도 사람들이 마무리할 시간들을 줘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카운트다운입니다. 자, 저희는 이런 설정을 기본으로 두고 바로 모든 회의실 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왼쪽은 이 호스트의 컴퓨터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게스트의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제가 2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든 회의실 열기를 딱 누르면 자, 1조에 참가하도록 초대하였습니다 라고 보이시죠? 방금 전에 자동으로 설정하면 이런 걸 묻지 않고 바로 소회의실로 들어갑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가를 저희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자, 오른쪽에 지금 한 명이 들어왔고요, 왼쪽에는 호스트의 화면, 컴퓨터 화면이고요, 오른쪽에는 참가자의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자, 보시면 다른 전부 다 소회의실로 갔기 때문에 이 전체 공간에는
호스트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오른쪽으로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지금 제가 2명으로 할당했기 때문에 2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2명이 지금 들어와서 회의 혹은 수업들을 각각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다 보면 나는 호스트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는요, 이 참가자의 화면을 딱 터치해 보시면요, 도움 요청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도움 요청을 눌러보시면 호스트를 소회의실로 초대하는 기능이에요. 도움 요청을 눌러보면, 자, 호스트 화면에서도 도움 요청했다고 하는 표시가 뜨고요. 소회의실 참가를 누르시면 호스트가 들어와서 이 공간에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역할이 다 끝났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나가야겠죠? 소회의실에서 나가기가 있습니다. 나가기를 누르시면 다시 이 호스트는 이렇게 메인 세션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전체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소회의실은 호스트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소회의실 눌러보면 지금 1조에서 2조, 3조는 없죠? 다 지금 각각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호스트는 바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어요. 바로 참가를 누르면 그 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고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별 수업 중간에도 조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1조에 있는 이 홍길동을 제가 2조로 보내고 싶을 때는요, 이동하고 2조 바꾸면, 자, 그러면 2조에 이제 3명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조원들을 수시로 옮겼다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각각 조를 돌아다니면서 호스트가 잠깐 들어갔다가 확인하고 나오고, 들어갔다 확인하고 나오고, 이렇게 미션을 주고 이런 방법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컨트롤 타워에서 메시지를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메시지를 주는 창이 요겁니다. 자, 의견을 모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 메시지가 이제 모든 참가자의 화면에 뜨게 되는 거죠.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회의실 구분만 됐지 똑같이 회의를 하거나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처럼 내가 참가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공유 표시를 눌러서 스마트폰에 담겨져 있는 문서나 혹은 화면들을 공유하면서 어떤 조별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가는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호스트가 전부 다 소회의실 문을 닫는 방법, 혹은 게스트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요. 여기 나가기를 딱 눌러보시면 메인 세션, 즉 전체 화면으로 돌아올지 혹은 아이 회의를 나갈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전체 회의실 문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가 다시 소회의실 누르셔가지고 모든 회의실 닫기를 딱 누르시면 60초 동안 시간을 주죠. 그 시간 안에 마무리를 하라는 뜻이고요. 사람들이 지금 나가기 같은 걸 딱 누르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저희가 설정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한 공간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한 사람한테만 말을 걸고 싶어요 라고 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1대1로 대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줌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대화가 불가능하죠. 채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소회의실 이용하면 되겠죠. 왜냐면 소회의실 하나를 만들고 한 사람만 이 단독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한테만 말을 보여주거나 한 사람한테만 내 화면을 보여주고 싶을 때 소회의실 하나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방법은요, 소회의실을 눌러보시면 일단 기존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다 없애주셔야 돼요. 다시 만들기를 누르셔서 방을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하나 하고 수동으로 설정을 하고요. 모든 회의실 다시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회의실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다가 제가 이름을 1대1방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1대1방. 자, 그러면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홍길동을 불러와서 내가 1대1로 얘기를 하겠다. 홍길동을 딱 부르고요. 회의실 열기를 하십니다. 지금 1대1방에 홍길동만 들어가 있고요. 제가 호스트가 참가를 누르면 또 회의실 방에 이 2명만 들어와서 서로 1대1로 대화를 하는 거죠.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전체 화면방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고 들어와서 1대1 대화하고 내보내고, 1대1 상담이 끝났다. 자, 일단 나가기를 눌러서 다시 회의실 닫기를 누르면 60초 뒤에 그 친구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나오는 시간은 그래서 60초보다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5초 정도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방에 사람들이 거기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순간이나 공개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전달할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회의실을 활용하는 3번째 방법은요, 소회의실을 만들 때 사람을 초대하고 회의실을 만들고 거기서 사람을 집어넣고, 이 과정이 복잡하죠. 사전에 미리 회의실과 사람을 할당해주는 사전 할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실과 사람들을 나눠놨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편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전 할당은 몇 가지 특징과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사람을 할당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메일 주소가 필요한데요. 이 메일은 줌에 가입되어 있는 메일 주소예요. 줌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할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소회의실을 미리 할당하면 이 사람들이 각각 방에 들어가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으면 좋은데, 서로 저희가 소회의실을 만들고 사람을 할당해 놓으면 이게 짠 시작하면 다 소회의실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은 전체 방이 모여져서 그 다음에 회의실 열기를 누르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분배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저희 사전 할당을 보고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이 안 보여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일단 다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회의실로 자동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의 팀을 운영하는 대표다 라고 하면 각각 회의실에 할당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끼리 얼굴을 안 보여주고 팀에 집중을 하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3개의 클래스를 이 소회의실로 각각 만들고 싶고 내가 가끔씩 들어가서 봐주고 싶은데 이 3클래스가 서로 단독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처음에 한꺼번에 전체 화면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대기실이라는 걸 씁니다. 대기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미 대기 공간에 들어오면 소회의실 할당을 누르면 이 사람들의 얼굴 볼 틈이 없이 바로 소회의실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전 할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쓰냐에 따라서 전혀 사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소모임 사전 할당을 어떻게 하는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모임 사전 할당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줌에 들어가서 내 계정, 회의, 그래서 새 회의 예약을 누르시면요, 이곳에서 새롭게 회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회의실 테스트 이렇게 만들고 기본적인 회의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소회의실 미리 할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딱 켜주시면 소회의실 생성은 내가 하나하나 회의실도 만들고 거기다가 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거고, 혹시 참가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 파일을 불러와서 할 수 있는 게 이 SCV에서 가져오기 기능입니다. 이 회의실 생성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회의실 생성을 누르셔서 저희가 회의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여기다가 1팀 들어가고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는 2팀 3팀까지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미리 사전에 회의방을 만들어 놓고요, 이 공간에다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줌에 가입된 사람들만 이 공간에 미리 할당을 할 수 있어요. 줌에 가입되지 않아도 나중에 회의는 참여하고 나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전 할당에서는 꼭 줌에 가입된 계정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4팀까지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혹시라도 줌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별동별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팀이 만들어지면 줌에 가입되어 있는 상대방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메일을 쓰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죠. 여기다 계속 추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팀에 3명이 들어갔는데요, 이 팀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음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2팀으로 보내고, 요거는 3팀으로 보내고, 1팀, 2팀, 3팀에 사전에 소모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당을 해놨습니다. 자, 저장을 딱 눌러보시면 이런 상태로 회의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소회의실 미리 할당해도 전체 방에 다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을 팀마다 얼굴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요, 여기 대기실 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실 사용하면 이 참가자들이 대기 공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호스트가 수락을 누르면 한꺼번에 전체 화면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미리 할당하시는 분들은 대기실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2가지 옵션을 체크하고 저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회의가 됐지만 그럼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가냐? 메일이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했던 방식으로 URL을 보내던가 아이디를 입력하고 직접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할당됐다고 바로 이렇게 안내를 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회의 아이디를 공유하거나 링크를 공유해서 사람들을 이 회의 안으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회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회의방으로 들어와서 화면을 보게 되면요, 지금 제가 대기실을 걸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요, 대기실에 머물게 있게 됩니다. 참가자 관리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지금 4명이 대기를 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은 사람들을 이 수락을 하기 전에 그러면 이 사전 할당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회의실을 딱 누르면, 자, 보시면 1팀에 이 사람, 2팀에 이 사람,
3팀에 이 사람 지금 하나, 둘, 3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4명이 들어왔는데 3명만 할당이 돼 있죠. 왜냐면 이 3명은 미리 줌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계정으로 미리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줌 계정 없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할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떡하냐? 여기는 할당을 누르면 아직 할당이 안 된 사람이 할당이 됩니다. 우선은 자동으로 할당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은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두면 좋겠죠. 자, 제가 요거를 딱 누르면, 자, 이제 각 팀별로 지금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모든 회의실 열기를 눌러볼 건데요. 자, 아까 옵션에서 사람들이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서 체크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여기에는 자동 설정입니다. 참가자들이 이 전체 방으로 나오는 거를 저희가 막아둘게요. 왜냐면 각각 다른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기에는 회의 밖으로 나가는 것만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션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자, 이렇게 옵션까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회의실 열기 하기 전에 사람들을 초대해야겠죠. 근데 이 대기실에서 수락하는 순간 바로 회의실 열기 누르셔야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각 회의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회의실 열기 누르기 전에 이 모두 수락을 누르면 사람들이 한 방에 뜨죠. 이때 회의실을 바로 열어줍니다. 이 참가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대화할 시간도 없이 바로 각 회의실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사전 할당 같은 경우에는 미리 회의실과 사람들을 거기 배정할 수 있어 시간 절약이 되고요. 여러 팀들이 서로 프라이버시를 지켜가면서 서로 회의를 하고 호스트하고만 연관되게끔 하는 방법들을 소모임 사전 할당을 통해서 이거를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줌 소모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프라인 모임에선 잘 됐는데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도 해보고 테스트들도 해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범위에서는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우리가 좋아요, 구독 까먹지 마시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